상속재산 분할 협의하러 미국에서 한국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불편했죠, 그동안은. 그래서 이 선례를 변경해가지고, 예, 대리인에게 위임하면 된다. 공동상속이나 해도 무방하다. 예, 미성년자만 아니라면. 이렇게 된 거였고.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임을 해도 된다. 그럼 위임을 받았으니까 병이 혼자서, 예, 작성 다 해가지고, 네, 해서 등기소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병이 가서 자기 앞으로 등기 마치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배점을 고려했을 때,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바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그냥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주면 되죠, 을이. 그래서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니까 한 장으로 이렇게 해서 그 한 장에 을 인감 날인해야 되고, 다 전원 인감 날인해야 되니까 병 인감 날인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서요. 그게 편의를 봐줘야 되니까, 야, 무조건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스위스에 있든 다 한국으로 들어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게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공동상속의 주소가 상이하여, 그러니까 누구는 외국에 있고 누구는 어디에 있고 일본에 있고 하면은 수통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을은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서 지가 분할 협의서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부동산을 지금 병에게 전부에 대해 지금 병이 단독으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병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적어가지고 본인 인감 날인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협의서를 이제 미국 DHL로 한국으로 보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병은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수통 작성이 된다니까, 그거에다가 병도 자기도 협의서를 만들어가지고 날인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합의한거에서 수리하도 무방하다. 이 선례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적어주고, 그래서 협의서를 보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상속재산 분할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위임장을 보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이죠, 규칙. 네, 등기 규칙 46조 1항의 1호. 네, 이렇게 해서 협의서나 위임장 그걸 보내야 될 것이고, 첨부정보니까. 그다음에 원형인필 대주도 위승자형 기타 이렇게 해서 다 외우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인감 있어야죠, 당연히. 인감 있어야 되고. 규칙 60조 1항 6호에 있습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그래서 을과 병의 인감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게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 미국 시민권자 재외국민이 인감이 있으면, 재외국민도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인감증명을 해야 돼요. 한국인인 경우에 당연한 거고, 인감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인감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재외공간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받아야죠. 네, 그래서 본인이 협의서를 작성했으면 미국에서 작성한 협의서가 그 효력이 있다는 문서인 거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4호부터 7호까지 여기 6호에 대한 이거를 인감 증명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서 협의서에다가, 네, 그 재외공간 그 공간 가가지고 인증을 받아야죠. 이렇게 해서 하면 인감 증명이 제출이 생략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네,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인감 증명 발급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인감이 만약에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인감 증명은 한국에서 발급받는 거니까, 그러면은 한국으로 그 인감 대리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긴 해요. 동사무소에 가면은 인감 그 증명서 위임장이라는 게 있는데, 위임장 받아가지고 그 위임장을 다시 미국으로 보내주면 미국에 있는 을이 거기 위임장에다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 그거에 대한 내용 쓰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인감을 발급을 허락한다는 이 위임장을 작성해가지고 거기다 인감 도장 찍고, 그 다음에 그 인감 도장이랑 신분증이랑 그걸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면, 그 위임장을 들고 병이 한국에 있는 동사무소로 가가지고 위임장 들고 가서 을의 인감을 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번거로우니까, 예, 너무너무 번거로우니까 공간에 가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그 인증받은 협의서나 위임장을, 네, 한국으로 보내주면 그 인감이 이제 그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선례들, 그다음에 규칙, 조문들 다 적어줘야죠. 다 적어주고, 저는 인감을 인감증명 대신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가지고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선례가 있었고. 한국인인 경우에도 인감은 원칙적으로 첨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아까 여기서 말한 대로 한국인인 경우에 만약에 인감이 있으면은 인감 발급을 대리해서, 을이 한국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병이 대신 동사무소 가가지고 인감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감 위임장 아까 말한 대로 위임장을 다 보내주면은, 그 위임장에다 작성해서 인감 도장이랑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은, 네, 병이 이렇게 가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공증을 받아서,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 그냥 협의서만 딸랑 보내면 안 되죠. 네, 그냥 위임장만 딸랑 보내면 안 됩니다. 공증 받아가지고 제 공간에 공증을 받아서 제공할 수 있다. 이 예규 가장 중요한 예규죠. 네, 이번 문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재외국민은 제공한 인감증명 대신에 협의서에 재외공간에 공증을 받아서, 네, 뭐 대사관 그
뭐 영사관 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그 제외공간에 관한 법률 2조인가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영사들이 근무하죠. 그 공무원 시험 중에 그 국가직 외무 영사직, 그 외무 영사직 합격하면 가는 데가 여기죠. 그래서 토익 점수도 다른 직렬에 비해서 높죠. 그다음 외무고시 5급 사무관 뽑는 행정고시, 그 법원 행시처럼, 예, 그 뽑는 거 입법고시처럼 5급 사무관 뽑는, 네, 외무고시 그거 합격한 사람들이 이 다 그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거죠. 전 세계 각지에 대한민국과 수교하는. 이렇게 하고, 거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왜냐면 제외국민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미국에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을 뿐이지, 네, 국적은 한국 국적이죠. 네, 한국 사람입니다. 피도 한국인이고, 때문에 거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는 없다. 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아야지, 네, 외국 저기에서 인증을 받을 수가 없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증 방법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체에다가 이렇게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그 원인 서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기본적으로 그 전원의 인감을 찍고 인감 날인해야 되는데, 미국 시민권자면 어떻게, 한국인이면 어떻게, 한국인이어도 지금 외국에 있으니까 너무 번거롭죠 지금. 예, 인감 증명서를 지금 대리 발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냥 중요한 건 이런 예규 선례들 적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증을 받으면 된다. 제외공간 가서. 그 내용이 핵심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첨부 정보니까 그것만 쓰면 안 되고 나머지도 적어야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상속 등기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기가친제, 기본증명서 상세, 이건 사망사실 증명하죠. 기본증명서 떼면 죽은 사람은 거기에 사망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니까 당연히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걸 증명해야죠. 그거에 대한 거. 그 다음 가친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친양자 입양증명서 상세, 그 다음에 재적등본, 그 다음에 그 2순위 이하인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증명서 말고 또 입양증명서가 따로 있죠. 그것도 상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는 지금 2순위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입양증명서는 필요 없고, 상속인의 범위를 증명한 서면. 그래서 이거는 피상속인의 걸 떼는 거고, 참고로 그 죽은 사람의 이걸 뗄 수 있지만 그 죽은 사람의 인감증명서는 뗄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 가면은,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된다고 경고문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어디 있었는데, 이따 나오면 설명하고, 상속인의 판결에 의해서 신청할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판결 정본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기가친제를 다시 첨부 서류로 제공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힘들게 하는 거여서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건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죠.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기가친제, 상속증명서면, 네, 첨부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주소증명 정보, 네, 법령에서 요구되는 첨부 정보는 아니나, 실무상 제공한다고 했고, 피상속인의 주소증명 정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하는데, 만약 주민등록표가 작성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시구 읍면장에 보증서, 그 다음에 법무사나 변호사의 뭐 신분증 그걸 해가지고 보증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뭐 그런 내용도 기억나면 적어주고, 기억 안 나면 그냥 요 정도. 네, 법령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아니나 보통 실무상 제공한다. 거.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 병의 주소증명 정보. 지금 이제 병 앞으로 지금 부동산 전부 얻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지금 부동산을 하나도 안 갔죠. 그냥 온리 지금 모든 부동산을 다 병 앞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을은 등기 권리자가 아니어서 이 사람의 주소증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 46조 1항 6호 등세기권, 등기기록에 새롭게 등록되는 권리자. 그렇기 때문에 을은 필요 없고, 상속을 받는 병만 주소증명 정보, 주민등록 등본을 내면 됩니다. 협의 분할의 경우 재산 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 이게 여기서는 을이죠.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병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 제외국민이며 제외국민 등록정보나 이렇게 외국인이면 이렇게, 네, 했는데, 이들이 입국을 했다면 이렇게 가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제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 제도는 폐지됐다는 거고, 근데 이 내용은 지금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입국한 게 아니잖아요. 입국 안 하고 지금, 한국까지 오기 귀찮으니까 서류만 한국으로 보낼게. 그렇게 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그거에다가 공증만 받아가지고 인감증명서 대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되겠죠. 위임장을 보내는 경우에는 위임장에다가 부동산의 표시, 그 다음에 어떤 권리를 처분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그 다음 그 대리인의 표시, 그런 걸 해가지고 누구누구에게 위임을 하겠다라는 그 위임장이니까 그거에 대한 표시를 해가지고 역시나 거기다가 그 인감에 대용하는 공증 받아가지고, 네, 한국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럼 그걸 첨부해서 병은,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들 서류 준비해서 등기소 가가지고 혼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첨부 정보 적어주고, 네, 그 다음에 뭐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번역문 붙여야 된다. 그 다음에 번역문 들어오면 당연히 따라와야죠. 번역인의 신분증. 그 다음에 이 번역문 자체에다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때는 번역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 없죠. 네, 공증에 의해서
증명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